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개발법을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에 관한 계획에 관한 거, 행정계획이죠. 거기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속에 우리가 지구기,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구단위 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요거는 이제 도로공원 가는 사업이고, 요거는 국계법입니다. 자, 그 국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만드는 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자, 요거는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도시군 국계법의 내용으로 집어넣었다가 범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별도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정리한 게 도시개발법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죠. 노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 요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렇게 우리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하루 만에 개발법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반드시 여기는 어느 구역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렇죠? 자,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핵심은 단지 플러스 시가지 조성 사업. 자,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그럼 단지는 문화관광단지도 있고, 그렇죠, 산업단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지가 있잖아요. 이런 단지 등. 그리고 이제 시가지, 뭐 주거도시라든가 주거도시나 상업도시나 공업, 그렇죠, 이런 도시로 조성하는 것, 이러한 사업들을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개발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 고시가 되겠죠.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이제 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가받고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조감도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자, 이것을 인가고시 받게 됩니다. 자,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고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정해지겠죠. 자, 그럼 저 수용은 우리가 집단적인 주택지, 그렇죠,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의 장점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바로 단점이겠죠. 환지 방식은, 자, 요거는 집단적인 택지가 아니고, 자,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가가 너무 높아 도저히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할 때, 수용 방식이 곤란할 때 그때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새겨놓고 여기다가 중요한 거를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럼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죠. 자,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우리는 국가, 이건 이제 머릿속에 외워야 돼. 요청, 그리고 제안,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 경우, 그리고 천재, 지변, 이게 우리는
신속히 긴급사업 시행할 때 이때 하는 게 우리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자, 그럼 자 국가가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죠. 요청은 이제 누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니까 요것도 공부 시험 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죠. 중앙행정기관 요청했을 때 그때 국토부 장관, 국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국장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거죠. 그다음 자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자 여기는 누구냐 공공기관장이죠.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30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 지정을 이때 국토부 장관에게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은 30만 이상이에요. 그럼 이도 공공기관장인데 요걸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30만 저기대 구역 지정 제한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지방공사는 공공이 아닙니다. 공공은 6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 이 사람들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매입공사 그 사람들을 말하니까 지방공사는 아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며.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긴급사유. 이럴 때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거죠. 알아보시고, 이제. 자, 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은 구역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구역을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선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미리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데 선구역 후 계획이죠. 자, 뭐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공자, 생도, 삼식국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저번 공모죠. 계획을 공개 모집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가 돼야 됩니다. 3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그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이거는 관리라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 이하라는 것은 이거는 주거와 상업과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입니다. 30% 이상이 아니고 이하. 요거 따라줘요.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장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거예요. 자, 요럴 때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자보지역은 제외한다. 요런 소개 내용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지정할 때 자, 구역의 지정 요건이죠. 면적 요건입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주상생자.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만 이상. 자,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이제 도시적 밖이에요. 도시적은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그리고 연초사입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 초등학교,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나와 있다. 요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서 주상생자가 1만이고 공업지역이 3만인데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보존녹지는 지정 대상이 아니구나. 왜? 보존녹지는 개발하면 안 돼요. 도시 안에서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보존녹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거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구역을 정한다. 이때는
복합 기능이 조화. 그러니까 인접지역인 주거, 상업, 위락 이와 같은 복합 기능 도시로 이렇게 개발해요. 그러니까 100만 평이겠어. 평수로 100만 평이야. 대규모 개발이. 대규모 개발할 때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이룬 자족 도시가 스스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자족 도시. 자족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된다. 바로 이것이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의 지정을 할 때 그 지정의 그 절차를 우리가 보면 지정의 제한 절차가 있고 요청이 있어요. 자, 제한은 비행이 행정청에게 하는 거고 요청은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하는 게 요청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군구청장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제한은 누가 누구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이 사람을 뺀 시행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와 조합. 국가와 지자체는 자기가 스스로 지정권자니까 제한을 할 필요가 없고 조합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럼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을 한다 이거죠.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을 한다 이거죠. 이때 이제 제안을 할 때 민간 시행자가 제안한다.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일 때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공람, 그리고 이제 공청회 절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요런 절차를 거쳐서 협의하고 심의 절차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지정되는 게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민공람 거쳐야 되겠죠. 공청회는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칩니다. 자, 공람을 할 때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10만 미만일 때는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이때는 신문에 공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문에 공고 안 하고 공보에다가 공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 의견 적용치고 협의 걸치는데 이때도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는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사전에 국장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 거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규모가 100만. 공청회도 거쳐야 될 규모가 100만. 이런 거를 알아줘요. 자, 심의 절차 거치고 지정 고시하죠. 이렇게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자, 그거는 지정된 지역이 도시 지역 및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다. 이거 지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지정 고시에 된 걸로 의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지형 도면의 고시의 특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용도 지역 등이 정해지면 도면을 고시하는데 이 지형 도면은 보통 고시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언제까지 하면 돼? 사업 시행 기간. 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돼요. 그 사업 시행 기간 동안만 지형 도면 고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인이 자기 토지라고 함부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렇게 개발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게 합니다.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개발했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고 가면 돼. 자, 이게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럼 지정고시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여기서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구역이 공자생도 30국이고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의 내용이 뭐냐? 비수사 세순입니다. 자, 이게 뭐냐? 비용 부담에 관한 거. 그리고 수용과 사용에 관한 거. 수용과 사용에 관한 거.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하고 순환 개발 방식, 순환 개발. 이 네 가지. 비수사 세순. 자, 비용 부담, 수용과 사용, 세입자의 안정 대책, 그리고 순환 개발. 이 네 가지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역은 공자생도 39. 미리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계획의 내용은 비수사 세순. 이걸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고 가면 돼요. 자, 요게 우리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죠. 그럼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그 안에 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하는데 그 시행자가 대표적인 게 조합이야. 그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7명이, 자, 7명이 정관을 작성해요. 정관을 작성하고, 자, 동의, 면적의 3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면적의 3분의 1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고, 3분의 1과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돼요. 그래서 설립 등기 안 하면 조합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에는 우리가 총회를 두죠. 총회를 둘 수 있다 하면 안 돼. 둔다. 그 총회는 임원을 둡니다. 임원을 둬야 됩니다. 임원은 조합장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와 감사를 두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는 둘 수 있다. 자, 이거 다 둔다. 이거는 둘 수 있다. 이거는 임의기구라는 거.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 대의원회는 이 총회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대의원회예요. 그 대의원은 50인이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바로 몇 명 정도 100분의 10,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의원의 수를 둘 수 있어. 100분의 10 이상으로. 자, 100분의 10 이상으로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우리는 정개환 임합입니다. 자, 정관의 변경이에요. 그리고 개발 계획의 변경입니다. 자, 그리고 환지 계획의 작성 변경. 그리고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 요거는 대의원회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요거는 총회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임원의 결격 사유도 있죠. 결격 사유.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는데 임원은 될 수 없다. 그죠?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런 규정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 시행자는 세 가지. 공동시행자와 공동시행자와
민간 시행자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공이 네 가지잖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자체. 근데 요 사람을 우리가 별도로 뭐라고 하느냐? 행정청 시행자라. 이제 이걸 잘 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이 있죠. 그 공공기관은 LH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그리고 철도공사, 그리고 선물 매입해야 된다. 매입공사.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두 가지죠.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리고 지방공사. 이 네 사람을 우리가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이라 하지 않고 공공이라 하기도 합니다. 별도로 이걸 행정청 시행자라고 합니다. 무슨 시행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비행이죠. 비행. 행정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문제 칠 때 잘 봐야 돼요.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누구와 누구? 여기는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로 구분합니다. 근데 수용 방식의 시행자는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로 구분한다. 이것도 사업별에 따라서 시행자도 이름이 바뀐다는 거. 자, 수용 방식은 공공 시행자와 민간. 그래서 여기는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하면 틀리는 거예요. 수용에서는. 그러나 환지 방식일 때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시행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민간 시행자와 공공 시행자로 구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러냐? 비행정청일 때는 환지 계획에 인가를 받아요. 그럼 행정청일 때는 환지 계획 인가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행, 여기는 공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되짚어 봅시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인데요. 자, 1번 도시개발법의 동의요건. 야, 개발법의 동의요건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동의요건을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줬을 텐데요. 프린트물에 보니까 거기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뒷장. 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동의요건이 있어. 자, 4페이지. 자, 동의요건. 그러면 구분해가 박스 안에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때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여기 적어놨죠. 여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이때는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이럴 때는 면적의 3분의 1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거죠? 맞고. 자, 수용 방식이다. 토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민간일 때는 면적의 3분의 1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가 여기 민간이.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개발계획을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짠다. 환지 방식. 요럴 때는 면적의 3분의 2. 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가 됩니다. 여기는 동시요건이야. 면적의 2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 여기 아까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요건이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입니다. 자, 자치단체장의 환시방. 여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시행자에서 여기 보는데 여기 나와요. 자, 민간 시행자가 누구냐? 조금 이따 지우고 할게요. 민간 시행자는 소조, 자, 소조, 이건등, 자, 부부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소조, 이건등, 부부. 시작. 자, 소유자예요.
그리고 조합이에요. 이전 법인이에요. 이전 법인은 학교 법인하고 공장 법인이에요. 공장 법인은 3년과 500인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자예요. 그리고 등록업자예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민간 시행자가 되는 거죠. 소조, 이건등 부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소유자와 조합은 전부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의 원칙적인 시행자.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근데 환지 방식을 소유자와 조합이 자,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안 한다면, 이들이 안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을 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이게. 그럼 누가?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지방공사 이들로 하여금 환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자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소유자 조합이 안 했다. 연장을 줬는데 6개월이 되도록 신청을 안 했다. 그럼 126이죠. 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적의 2분의 1,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 이럴 때, 그래서 이걸 16 병행 2분의 1, 2분을 다시 16 병행 2분의 1, 2분을 시작 16 병행 2분의 1. 이게 환지 방식을 자치단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다. 그게 바로 지자체 등의 경우인데 16 병행 2분의 1, 2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동의 요건의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자, 문제 1번에 토지 소유자 등의 행정관청이 아닌 시행자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포인트를 틀렸죠. 이 봐봐요. 아까 행정청이 아닌 자 하면 이거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 하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행정청이 아닌 자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틀린 거지. 1번도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니고 소유자 등의 민간 시행자. 뭐라고요? 소유자 등의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소유자의 동의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2번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때는 면적의 3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을 맞고 3번 조합 설립인가? 역시 면적의 3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 맞아요. 4번 행정관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신지. 여기는 맞죠. 여기 봐봐. 환지계획 인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환지계획 인가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비행정청일 때만 인가받는 거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계획을 인가할 때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이때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동의라 했는데 일단 그 메모하고 환지계획 인가시와 자 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요거 무조건 알아버려야 돼.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외워버려요. 환지계획 인가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는 동의 절차가 없다. 동의 요건이 없다. 그 환지계획 인가할 때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 그때는 동의가 없다. 동의 기준이 없다. 이거를 머릿속에 콕 입력을 시켜버려. 자, 그래서 이건 틀렸죠. 이게 정답이야. 5번 행정청이 아닌 자의 수용 사용. 이것도 행정청이 아닌 자라 하면 안 되고 무슨 시행자 여기 있잖아. 무슨 시행자? 민간 시행자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행정청이 아닌 자를 민간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1번 소유자 등의 민간 시행자를 고치고요. 자, 5번 행정청이 아닌 자를 그냥 민간 시행자로 고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만은 1번하고 5번을 그렇게 민간으로 고쳐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서 정답은 4번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에 또 설명하는 걸 또 대부리아가 만들어요. 여기서는 비행이라니까요. 행정과정이 아니라고. 환지 방식은 그렇다고. 수용 방식은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1번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민간만 동의를 받는 거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고쳐야 되고, 자, 5번의 경우도 민간으로 고쳐야 되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시겠죠? 행정청이 아닌 자 하면 이 사람도 들어가는 거야. 공공도 들어간다고. 여기 봐봐요. 행정청은 요 사람밖에 없어. 8명. 국가와 지자체만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행이라고요. 행정청이 아니라고. 이 사람 공공기관이지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까지 이게 옛날 기출문제야. 기출문제인데 옛날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도 답이 맞았어. 지금으로는 이거 하면은 1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리고 다 틀리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민간으로 고치면 정확히 맞다 이 뜻이야. 알았죠? 정답을 정확히 보라 이거죠. 자, 2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의 권한이 아닌 것 했는데, 자, 도시개발법에는 지정권자의 권한, 개가 짓는다. 자, 개가 짓는다 했잖아. 개발법은 지정권자의 권한이다 이거야. 그런데 개발법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아닌 게 2가지가 있어. 지정권자의 권한이 아닌 게 2가지인데 그게 바로 아까 저기 환지계획의 인가권자. 환지계획의 인가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인가권자예요. 여기 지정권자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대한 승인권자. 그 도시개발채권의 승인. 도시개발채권은 공채야. 공채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승인. 그래서 요거 2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도시개발법에 요거 2가지 권한만 지정권자 아니야.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지정권자로 알면 됩니다. 그 조합 설립이 인가권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자,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권자, 시행자의 지정 방법 전부 다가 지정권자인데 여기서 요거 2가지만 지정권자 아니다.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자, 3번이죠. 그거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3번. 개발구역 지정의 특례사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아.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전 지역은 규모에 관계없다. 아까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여기 면적, 주상생자 1만, 공업적 3만, 도시적 박건 30만, 아이언 초사는 1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에 규모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4가지야. 면적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취지계획입니다. 취지계획.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거야. 바로 취지계획. 이 4가지는 규모에 관계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리 봐요.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럼 상업지역 같으면 아까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00제곱미터가 돼야 되는데 요 상업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현재 5,000밖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업지역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몇 10,000제곱미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5,000제곱미터 그 자체로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에 정하는 지역. 이런 경우는 이 기준 면적에 관계하지 않고 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작아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취지계획. 이 네 가지.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죠. 네 가지. 이걸 취지계획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이 지구당이 개구척이 상업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지만 여기는 만이 아닌 5,000제곱미터 그 자체로도 정할 수 있구나.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가야 돼. 그럼 1번 맞아. 2번. 개발 중인 구역과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개발구역 시정 규모 이상이고 시행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한 경우로 개발 중인 구역과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도 역시 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결합의 단위, 분할의 단위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3번. 자연녹지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광역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이때는 자연녹지하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방해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적인 면적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몇 프로? 30%인데 여기는 50% 잘못됐네. 30% 이하인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즉 계획적, 단계적 수립이 가능한데 다 맞는데 50%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틀렸어. 5번. 자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즉 계획적인 개발의 단계적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린 것은 4번. 이 3번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이게 바로 이거죠. 공자, 생도, 39. 자, 자연녹지 지역 맞아요. 도시적 외의 지역 맞고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적인 면적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 맞아요. 공업적인 면적의 3분의 1과 주거상업 공업적인 면적 합한 면적이 만 이상의 지하. 이거는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을 때 면적 기준의 요건이지 이게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 5번은 용도 이 면적 기준에서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을 때 면적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짜는 그 요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그거예요. 자, 5번. 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뭐냐. 자,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시행자의 지정.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게 가장 먼저지. 이게 가장 먼저잖아. 먼저 구역이 정해져야 그 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정보통신센터, 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개발사업이니까. 개발사업을 하려면 먼저 구역이 정해져야 돼. 이게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볼 것도 없지 뭐. 그럼 몇 번이 정답이요? 4번. 바로 툭툭 나오잖아요. 공법은 알면은 바로 찍어서 답을 나가. 그런데 괜히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이 찍어놓고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또 수정하면 다 틀려.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시험자 가서 수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확실한 거는 수정해도 되겠지. 어설픈 거는 수정하는 게 오히려 그게 인생. 왜?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공부 더 하느냐
안 알았냐? 그게 당락이 결정된다고요. 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정리를 할게요.